어떻게 이런 특허가? 모든 특이한 특허를 소개하는 시간 어떻게입니다. 여러분은 상표권과 관련된 K-팝 아이돌의 비밀을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상표권과 관련된 K-팝 아이돌 굿즈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뒤에는 어떤 숨겨진 이야기들이 있는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지금 시작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K-팝 아이돌의 한 음반은 평균적으로 7.8개의 굿즈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앨범들을 구매하는 주된 목적 중 하나가 굿즈 수집임이 밝혀졌습니다. 결론적으로 K-팝 앨범 판매량의 상당 부분이 굿즈에 대한 수요에 의해 촉진되고 있으며 아이돌 굿즈 시장은 K-팝 시장의 호황에 따라 같이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이돌 굿즈에는 의류, 액세서리, 포토북, 포토카드, 응원봉, 캐릭터 상품 등 다양한 제품이 포함되는데요. 팬들은 아이돌 굿즈 구매로 팬덤 문화의 일부가 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 K-팝 산업에서 아이돌 굿즈는 단순한 상품을 넘어 팬들과 아티스트 간의 감정적 연결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이런 굿즈는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될까요? 바로 상표권과 관련이 있는데요. 상표권은 굿즈의 질과 독창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면서 비공식 제작자들로부터 공식 굿즈를 보호하고 아티스트의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표권의 존재는 팬들이 진품을 쉽게 식별할 수 있게 해주며 공식 굿즈 구매를 장려함으로써 아티스트와 그들의 소속사에 직접적인 지원을 할 기회를 제공해준다고 할 수 있는데요. 결국 상표권은 궁극적으로 K-팝 산업 내에서 굿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아티스트와 팬들 사이에 상호 존중과 지지의 문화를 육성하는 데 기여하는 거죠. BTS는 데뷔 전부터 철저하게 상표권을 관리해온 것으로 유명한데요. 철저한 상표권 관리와 그룹 자체의 전 세계적 인기에 더불어 공식 로고와 다양한 상표가 등록된 굿즈들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판매량을 자랑하죠. 특히나 멤버들이 직접 참여해 디자인한 BT21 캐릭터 상품은 특유의 독창성으로 아티스트와 팬들 사이에 독특한 연결고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보랏빛을 내는 공식 응원봉, 일명 라이트스틱인 아미밤은 콘서트장을 환하게 밝히며 팬들과의 일체감을 상징하기도 하죠. 블랙핑크 역시 YG 엔터테인먼트의 체계적인 상표권 관리와 함께 그들만의 독특한 굿즈로 시장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요. 특히 핑크빛의 뿅망치를 닮은 블랙핑크의 라이트 스틱은 팬들 사이에서 상징적인 아이템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는 세심한 상표권 관리 아래 YG의 성공적인 굿즈 전략을 대표하는 사례로 볼 수 있죠. 이렇듯 세계적인 그룹으로 발돋움한 BTS나 블랙핑크와 같은 그룹은 상표권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데요. 그것을 반증하는 것이 바로 지금 보이는 지정 상품입니다. 콘서트 막대형 라이트, 곤충 채집 용구, 골프티, 드론 등 정말 다양하고 재미있는 지정 상품을 볼 수 있는데요. 지정 상품은 상표를 등록할 때 해당 상표가 사용될 구체적인 상품이나 서비스 범주를 명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상표권의 보호는 등록된 지정 상품이나 지정 서비스에 한정되므로 상표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자신의 상표를 사용할 상품이나 서비스의 범위를 정확히 지정해야 하는 거죠. 모두 45개의 분류 체계로 이루어진 지정 상품에서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적절한 분류 목록에 지정하는 것은 상품의 효과적인 분류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처럼 각 그룹은 상표권을 활용하여 공식 굿즈의 질과 독창성을 유지하며 팬들과의 강력한 연결고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상표권은 이러한 굿즈가 아이돌의 이미지와 팬덤 문화를 반영하는 진정성 있는 상품으로 남을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반면 상표권 침해에 관한 문제는 K-팝 산업에 있어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데요. 아이돌 굿즈의 높은 수요와 팬덤의 열정은 때로 불법 복제품과 비공식 상품이 시장에 유입되는 경로를 만들곤 합니다. 이러한 침해 사례는 아이돌, 팬,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회사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마련이죠. 예를 들어 공식 라이트 스틱의 모조폼이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는 경우 이는 공식 제품의 판매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모조폼은 그 자체로 아이돌의 이미지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건 물론이고 팬들은 자신들이 구매한 상품이 진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팬과 아이돌 간의 신뢰 관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은 상표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소속사들은 가짜 굿즈를 제작하고 판매하는 개인이나 업체에 대해 법적 소송을 제기하며
때로는 침해 제품의 회수와 폐기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상표권을 보호하고 공식 굿즈의 질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죠. 결론적으로 상표권 침해는 K-팝 산업의 심각한 위험이며 아티스트의 이미지, 팬들의 만족도,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은 법적 조치를 취하고 팬들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표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K-팝 아이돌 굿즈와 상표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상표권의 보호가 K-팝 산업 내에서 아티스트의 창작물과 팬들의 열정을 지키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특허청도 이전부터 이러한 굿즈와 관련된 상표권 분쟁이나 조정을 담당해왔던 만큼 더욱더 적극적인 산업 보호와 위조 상품 유통 근절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차원에서 2024년 4월 8일부터 온라인 위조 상품 판매 게시물에 대한 새로운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는데요. 아이돌 굿즈 상표권의 온라인 사각지대를 우리도 직접 나서서 적극적인 제보와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럼 상표권으로 보는 K-팝 아이돌 굿즈의 비밀,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그럼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가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어떻게 유은지였습니다. 여러분 안녕!